책을 한 10권을 직접적으로 갖고 와서 네. 휴가 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소개를 네네. 부탁드릴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짤막짤막하게 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다양한 책들 좀 가져와 봤고요. 이거 뭐 요즘 읽은 책도 있고 과거에 읽은 책도 있는데 네.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라는 책이에요. 뭐 제목에서 느끼시듯이 여름에 딱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이디스 워튼은 이제 순수의 시대 같은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로 유명한데 미국 여성 작가로 퓰리처상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름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게 미국의 이제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보통 통칭하는 곳이 있잖아요, 동부에. 네. 그 뉴 잉글랜드 지방의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의 성장기를 다룬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삼각관계의 러브스토리이기도 한데 이 소설이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서정적이고요. 그러면서 여성의 성장담을 담은 1916년도에 나온 소설인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떤 여성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탐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갖고 있는 성적 욕망 이런 거를 20세기 초반에 작가들이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우아한 수준이지만 어쨌건 그런 걸 포함해서 여성의 성장기를 선구적으로 굉장히 잘 쓴 그런 소설이고요. 무엇보다도 제목이 여름인데 여기를 보다 보면 이제 극 중에서 막 소나기가 온다거나 시골 마을에 아니면 막 여름 햇살이 엄청나게 퍼붓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계속 그 여름의 어떤 느낌을 강렬하게 받아서 특히 여름에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 저는 사실 이게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읽었는데 지난 계절에 읽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름에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특별한 경험이 되실 것 같다. 보통 이디스 워튼의 최고작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니까 추천드리고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국내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건 나의 산티아고 혼자이면서 함께 걷는 길이라는 책인데 아무래도 여름에 여행기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가고 싶은 그 여행지에 대한 환상들 보통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어디 혹시 꼭 가보고 싶다라는. 저도 산티아고랑 아이슬란드 이렇게 가보고 네, 싶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티아고 저도 이제 산티아고는 가봤는데 순례길은 못 가봤어요. 근데 보통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많은 사람들이 로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800km를 걷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몇 달 동안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일생에서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하실 때 보통 많이 가잖아요, 요즘. 맞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가도 사실 지금 산티아고로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데 그 가는 곳이 제주의 올레길도 좋지만 그런 데가 아니고 산티아고 정도 가면은 대단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큰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쓴 사람도 가족을 어떤 잃은 경험도 있고 본인의 마음도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800km를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인간이라는 뜻의 티벳어, 그 말 자체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걷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것 자체를 걷는다는 속성에서 가장 인간스러움을 보는 게 티벳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800km를 걸으면 그 800km까지는 제가 안 걸어봤지만 생각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떠나올 때 생각들이 너무 머릿속에서 복잡하잖아요. 근데 계속 800m를 걸으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맑아지기도 하고 정반대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여행과 어떤 자기가 두고 온 고민거리와 뭐 책과 이 모든 것들이 얽힌 그런 한 사람의 내면을 진솔하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책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올해 제가 본 최고의 책은 저는 사실 휴먼카인드라는 책입니다. 네, 이거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가져왔어요. 오늘 읽으려고. 그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휴먼카인드가 이제 중의법인데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뜻도 되겠지만 인간이 친절하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인간을 뭐 성악설로도 보기도 하고 성선설로 보기도 하는데 휴먼카인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의 토대에 있어요. 근데 왠지 이게 좀 약간 제 편견이기도 한데 성악설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약간 지적으로 보이고 성선설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책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자 자체가 탐구에 관한 과정 자체가 이 책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늑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홉스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파리대왕이란 말이에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무인도에 십수명의 소년들이 표류하게 됐을 때 네. 자연 상태에서 10대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파벌을 짓고 싸우고 뭐 폭력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맞아요. 불 같은 걸 뺏기 위해서 막 전쟁을 벌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런가 해서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찾아봤더니 1970년대 그 남태평양의 통가라는 이제 섬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6명의 청소년이 그냥 자기들끼리 집에 있고 이런 게 뭐 걸리적거리고 또 집이 싫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멀리 떠나자라고 해서 6명이 배를 타고 떠났다가 실제로 무인도에 표류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1년 뒤에 구출이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6아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지냈는지를 한번 탐구를 하는 거예요. 가서 탐구를 해봤더니 15소 그 파리대왕에서는 아이들이 그 불 때문에 서로 막 전쟁을 벌이는데 맞아요. 정반대로 이 아이들은 불을 지키기 위해서 6명이 서로 불침번을 서고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고 밤마다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불을 뭐 다리가 다쳐가지고 부러지게 되면 서로 최선을 다해서 부목을 대서 아이를 고쳐줘요. 이런 식으로 6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에게 최대한으로 협력을 하고 1년 지나서 실제로 구출이 됐을 때 6명이 전부 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와. 그러니까 윌리엄 골딩의 소설에서 말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서로가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서로 늑대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의 수많은 사례들로 짜여져 있는 책입니다. 너무 그리고 좋네요. 책이 굉장히 잘 읽혀요. 저는 사실은 이제 비관론자거든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성악설에 가까운 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도 이런 책을 읽고 있고요. 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면서 또 과학자가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선한 같은 책인데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400페이지니까. 근데 그 스티븐 핑커와 함께 그런 어떤 인간은 선하고 우리의 통념과 달리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인간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폭력이 지금 가장 적은 시대예요. 맞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리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굉장히 뛰어난 인문서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네.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천천히 스미는이라는 책인데, 이 봄날의 이 책이라는 이 출판사에서 이 수필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천천히 스미는이라는 이 수필 좋고요. 영미 작가들 수십 명의 간단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되어 있으니까 한쪽 한쪽씩 읽기 좋은 그런 책입니다. 이건 올해 나온 책인데 굉장히 인문서로 많이 팔려서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이에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인데 이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글을 워낙 잘 씁니다. 맞아요. 재밌게 잘 써요. 그래서 예전에 뭐 행복의 지도 같은 책들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빌 브라이슨이라는 작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약간 빌 브라이슨 같은 느낌도 있고요. 비슷하더라고요.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철학 서적들 잘 안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학이라는 건 굉장히 실생활에서 멀리 떨어진 고리타분한 어떤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국내에서 많이 팔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우리 삶에 밀착됐다라는 것을 14명의 철학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명의 철학자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기차 여행 같은 걸 하면서 여행과 철학을 결합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학 같은 걸 얘기해도 소크라테스는 말이야 삼파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얘기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못생겼었거든요. 무슨 뭐 서양 역사에서 3대 추남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슨 미켈란젤로니 소크라테스니.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못생겼는지에 대한 모사부터 시작해서 걸어 다닐 때 남들이 신발 신을 때 이 사람은 맨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술이 안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전기적으로 재미있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성경을 쓰거나 불경을 쓴 적이 맞아요. 없잖아요.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플라톤이나 후대 사람들이 썼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호메로스라든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글을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한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어떤 일상이나 혹은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랬을 때 루소하고 엮기도 하고 시몬드 보바르하고 엮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횡무진으로 가는 철학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잘 읽히는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휴양지에서 읽기 좋은 책이고요. 갈팡질팡하다가 내일 올 줄 알았지라는 책은 이기호 작가인데 이기호 작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책들이 굉장히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이 형식이 뛰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기호 작가는 장편보다 단편들을 더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두 번째 단편집 권해드리고요. 여기 보면 뭐 만들기 쉬운 야채 흑볶음 뭐 이런 소설도 있어요.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야채 볶음 흑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엉뚱하잖아요. 네. 실제로 흑 먹는 아이 얘기거든요.
오. 이런 걸 포함해서 기상천외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유머러스하지만 그 밑바탕에 짙은 페이소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뛰어나서 작가들은 언어를 고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기호 작가의 소설을 읽는 특별한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뭐 개정판, 그러니까 새로 네, 뭐 맞아요. 옛날에 나왔던 책인데 다시 나왔죠, 최근에. 2004년도에 이라크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라크전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가 갑자기 남아공 사람이 궁금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동물 보호 운동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라크를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가보니까 바그다드에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이 원래 600마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다 죽고 30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전쟁통이니까. 그 30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실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전쟁이면 사람도 다 죽는데 무슨 동물이야, 왠지 배부른 소리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뭐 고양이, 뭐 길고양이를 케어를 한다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면, 아니 뭐 굶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고양이들을 그렇게 챙기는 거야, 일단 인간 먼저 챙겨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인간 안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 챙기고 바그다드의 동물들, 버려진 동물들 챙기는 사람이 인간도 챙기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책이고요. 시집인데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라는 장성남 시인인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성남 시인은 서정적이면서 읽기 쉬운 시이면서 굉장히 깊고 좋은 시들이거든요. 뭐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시집을 갖고 왔고요. 50년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세계 193개국을 여행했어요. 그래서 약간 책을 읽다 보면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조르바 같은 성향의 약간 마초적인 사람인데, 약간 옛날 사람인데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거의 갈 수가 없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관한 여행기라서 한 번도 안 가보고 가볼 일이 없는 나라를 오지 탐험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재밌는 책이고, 마지막으로 사피엔스인데요. 사피엔스는 워낙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일단 이 이야기나 이 인류사에 접근하는 그 시각 자체가 아주 뛰어난 일종의 스토리텔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발 하라리의 책들 중에서 사피엔스 사실 많이 들어보셨고 도전도 해보셨겠지만 이번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왜 사회적 동물일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건 인간이 직립보행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요. 근데 인간이 네 발로 갔다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그거랑 사회적인 게 무슨 상관일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직립보행하니까 어떻게 된다면 일단 인간의 시야가 높아졌어요. 일어나니까. 그리고 손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도구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단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엉덩이가 작아져요. 맞아요. 일어나니까. 골반이 작으니까 출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출산을 할 때 난산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직립보행하기 전에는 인간이 태내에 훨씬 더 태아가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엉덩이가 작아서 출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산을 해요. 그래서 조산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양육기간이 길어지죠. 미숙하니까. 양육기간이 길어지려면 혼자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단계를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직립보행을 해서 엉덩이가 작아지고 일찍 아이를 낳게 되고 양육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필요해져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두뇌가 발달하고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종이 되었는가라는 설명도 인간이 화식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요. 화식이라는 건 이제 불에 구워 먹는다는 얘기인데 네. 생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생고기가 들어가면 몸에 어떻겠습니까?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흡수 과정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은 이 대장이나 소장이 훨씬 더 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거쳐야 간신히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화식을 한 다음부터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장, 소장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인체 중에서 들어간 에너지가 이 장기로 가지 않고 뇌로 갈 수 있는 추가의 잉여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커져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지배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들 같은 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유발 하라리는 원래 이제 중세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시사를 보완하는 자기만의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류 전체 역사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하루 동안 이제 옆에서 뭐 직장 상사하고 이제 뭐 안 좋은 관계가 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막
속을 막 끓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거시적인 어떤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책도 10권 판 것 같아요.